오늘 온라인 교육 드릴 거는 네, 화면으로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이메일 보내드렸듯이 거래처 등록하는 거랑 저희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그리고 거래처 설치했을 때 거래처 번호 없이 설치하셨을 때 연결하는 방법, 뭐 기타 이런 것들 안내 드릴 거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들 중간중간 Q&A 받아가지고 질문 받아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랑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해서 거래처가 일괄 등록된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아예 들어오셔서 하나도 등록 안 돼 있는 거래처도 있는데, 어쨌든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씩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홈 들어오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뭐,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빠른 작업이라는 곳에서 거래처도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현장 직원분들이 요 화면에서 좀 많이 등록을 하시고,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처 관리에서 이제 플러스라고 해서 신규라고 버튼을 해서 거래처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뭐 문의를 주시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제가 거래처 관리에서에 대해서 이 메뉴 들어와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할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거래처 등록할 때는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일렬로 쭉 등록도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당히 길다 보니까 탭을 눌러서 하나씩 단계별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하실 거는 상위에 업체 정보 등록하실 거예요. 어려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처명 입력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거래처 등급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A급, B급, C급 거래처 이런 거 분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수 거래처들 아니면 판매 거래처들 뭐 이제 임대 거래처들 이런 거 구분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계약 상태는 이제 초기에는 계약 중으로 들어갈 거고 계약 기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납부자 유형 뭐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뭐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뭐 이런 거 넣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부가세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밑에 계약서 금액을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이제 요 설정에 따라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부가세 포함, 별도, 영세, 면세 이 네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뒤에 부가세가 없는 것들은 면세나 영세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포함은 포함된 금액이고 별도는 나중에 이제 10%가 붙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한테 포함 별도 영세 이런 거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충분히 어떻게 환산이 되는지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명세서 배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어, 네. 거래명세서 이제 배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래명세 발송될 때 배너를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음, 거기 나갈 때마다 이제 광고하실 거, 뭐, 토너 소모품 같은 거라든가 다른 신제품다운 임대할 프린터 같은 거 광고하실 거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출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로 이렇게 일부 넣으시면은 이제 등록이 됩니다. 일단 전 일부만 넣을게요.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희는 주소를 넣는 거고, 이거 넣어주시고 됩니다. 저는 이제 등록할 때 한 번 등록을 먼저 하고 나머지 스텝 밟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 등록을 하고 밑에 이제 세금 계산서나 CMS나 이런 거 뭐 거래면서 기입을 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위에다 입력을 하면 데이터들이 따라오거든요. 자동으로 이런 위에다 기입을 잘 해주셨으면 어, 이런 거 따라오니까 첫 번째 거래소 정보 저장 이제 기입을 하시고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해당 거래처에 대한 이제 거래처 담당자들을 이거 비고란에 기재하셔도 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추가 해가지고 해당 거래처에 이제 담당자들을 이렇게 연락처나 연락처를 이제 명의나 연락처를 넣을 수 있게 메뉴가 좀 있고요. 그리고 AS 담당 기사는 직원을 저희 메뉴에다가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직원들이나 이렇게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해당 거래처 관할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업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톡 같은 건 유료 저희 서비스인데 어, 부가 서비스 신청하시게 되면 뭐 거래 명세서라던가 아니면 원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림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가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연락처나 이제 그 담당하신 이름 넣을 수 있는 정보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점 추가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 예를 들어서 어, 본사가 있고 밑에 대리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거래처를 각각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본사 하나 두고 영업점을 추가하시게 되면 어, 그 거래처 뭐 삼성이면은 뭐 삼성 뭐 구미 지점 뭐, 뭐 대구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점으로 해서 계약서라던가 연락처라던가 AS 접수할 때 그런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이게 다 업체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저장을 좀 할게요. 이거 뭘 떼먹었지? 아, 또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업체 정보에다가 기입을 하셨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매출 기본 정보라고 해서 매출 기본 정보랑 계약서 입력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가 조금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또 항목이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출 기본 정보 보시면 대표 품목이라고 하시면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나갈 때 대표가 이제 기재가 되는 품목을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터가 뭐 삼성, 제록스, 뭐 미노타 다양한 품목이 있겠지만은 계약서에는 그런 항목들을 기재는 하지만 어, 거래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에는 굳이 그런 걸다 기재를 안 하시고 대표되는 품목으로 해서 어 이제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 품목에다가 기재를 해놓으시면 이 항목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컬러 복사기 임대료, 뭐 복사기 임대료, 뭐 그냥 뭐 임대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목으로 품목을 추가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매출 유형에는 약정별이 있고 계약서별이 있습니다. 그 약정별로 선택을 했을 때는 계약서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만 기재를 하고 이 박스 안에만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이제
제 교육을 듣거나 저랑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하시는 이제 회원들은 약정별을 이제 제가 웬만하면 가이드를 안 드려요. 주로 저희 시스템을 쓰려는 목적은 이제 계약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린터 모듈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어, 매출 유형은 계약서별로 두시고 아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계약서 기반으로 매출이라던가 세금 계산서 발행, 뭐 CMS 출금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라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유형은 이제 보편적으로 계약서별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자동화 여부는 사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자동화 여부는 매출 생성의 자동화 여부예요. 그래서 내가 어, 이 업체를 자동으로 매출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여부에 대한 거거든요.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매출이 발생이 되고, 매출 기반으로 세금 계산서든 거래 명세서든 뭐 CMS 출금이 되거든요. 매출이 있어야지만 그 아래 이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CMS가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활용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매출 기본 정보에 매출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여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추가 요금 절차라고 기능이 있는데 기본 요금은 아니고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단위를 절차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수동은 아니고 자동으로 발생된 매출만 절차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 단위, 10원 단위, 뭐 100원, 1000원, 만원 단위들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절차를 시켜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 매출 시 사용할 품목을 대표 품목이라고 기재해놨기 때문에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에서 나갈 때는 이 설정된 품목으로 해가지고 기재가 되는데 어, 그 품목이 아닌 계약서에 설정된 품목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 계약서 품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에다가 이제 품목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입력하시는 품목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항목은 CMS 관련된 항목이에요. CMS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잔액 부족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달 잔액 부족이 이제 출금이 안 됐으면 몇 회까지 재출금을 할 건지 며칠 간격으로 출금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정 여부고 보편적으로 최대 5번, 3일 간격으로 설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납금의 합산 출금 여부라고 기능이 있어요. 이번 달에 미납으로 인해서 출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어, 지난달 미납금에 대해서 합산해서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여부거든요. 보통 CMS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으로 하셔가지고 출금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안 건드려도 되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신 분 있으실까요? 왼쪽 창에 그 채팅창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저 교육할 때마다 그 궁금한 사항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어, 이제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뭐 질문 없으셔가지고 계약서로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계약서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제 계약 번호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부여가 되는데 커스텀하게 설정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가지고 음, 수정을 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계약된 시점들 설정을 하시게 되면 뭐 만료가 됐을 때 관리가 되시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선택하셔도 되시고 클릭하시면 넘기셔가지고 기간도 설정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점이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위에서 영업점이란 거를 위에다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시죠? 보면은, 보면 여기 영업점 점 지정명 넣고 주소나 이렇게 비고랑 기재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점 선택을 하시면 되면 이 계약서는 해당 지점에 대한 계약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계약 번호처럼 이미 별칭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AS를 접수할 때나 그럴 때 어, 주소가 여러 군데면 이 주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사 주소가 아니라 AS 같은 거 접수를 하실 때는 어, 지점에 있는 주소로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모델도 이 모델을 선택이 자동으로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기사님들이 관리를 하기 좀 편하시겠죠.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틴텍 CNC라는 본사 말고 예를 들어 본사도 있겠지만 뭐 영업점이 있어요. 그에 따른 계약서 모델들에 대해서 AS 접수를 할 때 접수를 하게 되면 틴텍 CNC의 뭐 영업점에 프린터를 AS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소도 당연히 본사 주소가 아닌 영업점에 이제 작성한 주소가 돼서 방문하실 때 용이하다. 저희 모바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접수하시게 되면 모바일에서 AS 접수된 거 내비게이션 이용도 가능하거든요. 뭐 전화 바로 연결 가능 기능도 있고 그래서 모바일이나 현장에서 쓰실 때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AS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계약서 설명을 들어가면 저희 보시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 날짜 넣는 부분도 조금 어려워하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계산 시작일이라고 있어요. 이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 카운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그 프린터 설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모니터링 모델을 어, 현장에 설치를 하시고 계약서랑 연결을 하시게 되면 어떤 역량이 있냐면 어, 이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량을 정산하는데 요 숫자가 역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제일은 뭐 단순하게 보시면 CMS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 해당 날짜에 결제가 들어가는 거겠죠. 거래명서도 그렇고, 세금 계산서도 그렇고, 지정된 날짜에 결제가 되고, 세금 계산서 나가고, 거래명세서가 나가는 건데, 저희는 이걸 조금 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릴 때 계산 시작일 뒤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CMS 날짜를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당연한 부분인데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카운터 정산이 된 다음에 세금 계산서나 결제나 거래 명세서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도 정산이 된 다음에 거래 명세서, CMS, 세금이 나갈 수 있도록 뒤에 날짜를 어, 계산 시작 뒤로 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뒤로 놔주시는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매출은 언제 발생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자동화가 되는 기준으로 결제가 되는 날짜 실제로 세금계산 발행되는 뒤에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여기서 빠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결제일 25일, 세금계산 26일, 거래명세 26일 뜨면 결제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먼저 발생이 되고 그 기반으로 결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짜인 세금계산서가 거래명세서가 발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선택을 해당 없음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화 여부를 미사용으로 했을 때는 이 날짜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서 날짜가 없으면 당연한 거고 내가 26일로 설정은 했지만 그 발행 여부를 미사용으로 자동으로 발행을 미사용을 하게 되면 날짜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24일로 해도 24일에 발행이 되지 않고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고 결제 기반으로 무조건 매출이 발생이 된 다음에 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날짜 설정하는 거 조금 안내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뭐 품목은 저희 값기 임대료 같은 거 입력하실 때는 모델 2260 이렇게 검색만 해도 저희 시스템 자체에 모델 등록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품목을 바로 추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단계라고 하시면 01이다 하시면 이렇게 품목을 추가하셔가지고 품목을 만든 거예요. 방금 만들었고 다시 제가 안 만들었네요. 추가하시면 코드를 방금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반영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델을 2260이라는 모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고 기본 요금은 위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설정된 부가세 설정된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내가 5만 5천 원짜리 렌트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위에 별도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그냥 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동 매출 대상 보시면 기본료만 받을 건지 고객한테 아니면 기본료 플러스 추가로 하실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어, 기본료 플러스 추가로 하시면 기본료 넣으시고 추가료에 대한 내역을 이제 해당 아랫부분에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 보시면 이제 추가료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 그거에 대한 이제 매수를 넣으실 거는 이제 오른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흑백기 같은 경우는 흑백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흑백 매수, 칼라면 칼라 기본 제공되는 매수 넣어주시면 되고, 어, 그에 대한 요금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여기다 별도였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수점 자리는 단위는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인데 수점이다. 그럼 별도로 환산을 해가지고, 다 변환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깎기 사용을 하시면 이제 두 배, A3 카운터 두 배 해주시면 되고, 뭐 잉크 제시면 한 배 하시면 되시고, 제록스 모델만 사용하시는 분만 복합기 1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제록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A4 카운터 안에 A3 카운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두 배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컬러 사용량 이제 선택하는 거는 이제 컬러 흑백이 있고 별도가 있어요. 복합기 컬러기의 경우에는 이제 흑백 컬러 별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흑백기여도 뭐 이렇게 두시고, 어,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잉크젯 같은 경우에 칼라기이지만 블랙이랑 칼라랑 합산해서 정산하시는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HP 모델 뭐 칼라 모델이다. 아니면 뭐 GX 7000 시리즈 이런 칼라 기종들이 잉크젯인데 어 블랙 칼라 각각 제공되는 매수가 아니라 블랙 칼라 합산해가지고 어, 사용량을 정산하신다고 하시면 흑백 칼라를 어, 합산으로 두시고 여기다가 기본 제공되는 매수에 블랙에다가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증금 있으시면 보증금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품목비고라고 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라던가 거래명세 나갈 때 품목 옆에 이제 비고랑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재하는 항목을 저희가 자동으로 넣어드리거든요. 그거 넣어야 되는 부분은 품목비고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돼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고는 일본 메모 품목에 대한 메모장처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약서에 대한 설명인데 혹시 이해 안 갔던 부분 있으실까요?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보시면 저장을 한번 할게요. 계약서를.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이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 계산서나 거래명세나 CMS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각각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게 반영이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라는 거래처가 있고, 그 밑에 지사처럼, 대리점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에 계산서가 각각 발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라는 거래처를 하나 두고 영업점으로 분리를 해서 계약 관리를 하게 될 때는 계산서도 뭐 담당자 이제 지점별로 계산서를 발송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계산서 데이터 자체가 다르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거를 다 분리해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세금 계산서 이제 발행되는 업태 업종이나 대표자명 이런 거 사업자 번호 이런 거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여부 꼭 계산서 발행 자동으로 나가야 되니까 사용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기본 정보 및 계약서의 적용이라는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별칭은 위에서 구분할 수 있게 어, 그냥 커스텀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실까요? 세금계산서 20일 옆에 이게 아까 정보가 들어간 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계산서가 발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결제도 그렇고 세금 계산서도 그렇고 거래면서도 그렇고 어, 날짜 옆에 이렇게 발행 정보라던가 출금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지 어, 발행이 됐고 출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누락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이렇게 기입을 해보시고 내가 제대로 기입했고 어, 제대로 작동하고 계산서가 발행이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동화 설정이라는 메뉴를 가시게 되면 방금 이제 하나하나 기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이제 설정하는 정보고 밑에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월별 사용량이 카운터 기반으로 22일자에 생성이 될 거고, 세금 계산서가, 어, 24일에 5만 원 부가세 별도로 생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출금 아까 CMS 정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겠죠. 세금 계산서 정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행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거래 명세서는 이제 발행되지 않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 근데 거래 명세서 발행해야겠네. 그러면 다시 거래 명세서 탭 들어가서 추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계약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발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 다른 이제 미리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로 좀 볼게요. 이게 등록이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 정리를 보이죠. 그리고 현장 가셔가지고 이제 어, 마우스가 잘 안 보이세요? 보이실까요, 이제? 네, 뒤에 현장 설치하는 것도 가이드 드릴 거긴 한데, 그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아까는 임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모델들 사용을 했었는데, 현장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거래처 번호 넣고 설치를 하실 건데, 계약서에 이렇게 모니터링 모델이라는 모델이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현장 설치를 하시면 카운터가 이렇게 수집이 돼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희 시스템에. 요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래처들 다. 이렇게 카운터가 수집이 되는 이제 모델들이 뭐죠?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실 때, 어, 품목을 이렇게 커스텀하게 집어넣는데, 어, 이 계약서랑 연동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 설치된 모델을 선택을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보면 모니터링 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어, 모델명 밑에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있는 게 지금 현장 설치된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어, 기본 요금 넣고, 기본 요 플러스 추가를 해서, 요, 이렇게 추가료에 대한 그 데이터를 넣으신 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히 그 모니터링 되는 품목이랑 계약서랑 연결해 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 이제 현장 설치하는 것 좀 가이드 드릴게요. 새로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 이제 현장 설치하실 때는 저희 여기 다운로드 센터가 여기 있거든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센터 이제 접속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TM박스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다운로드 센터라고 여기 항이 있어요.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 파일이랑 설치 가이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파일 받아주실 거고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카운터 수집되는 파일은 요거 하나 하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고, 인데 그 PC가 정품이 아니고 버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조금 설치가 안 돼요. 근데 설치가 안 되면 이 두 번째 거 파일을 이제 실행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설치 가능하게 해드리면 되거든요. 좀 가이드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 그냥 저희 아까 첫 번째 파일 보시면 요 파일 그냥 실행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이제 실행이 되시면 그냥 다음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요런 에러 코드가 발생이 되면요. 보이시죠? 이렇게 에러 코드처럼 이렇게 이런 문자의 메시지가 뜨게 되면 두 번째 파일 윈도우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어, 모든 PC에 깔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상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다음 모든 사람 다음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예 눌러주시고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되면 이렇게 화면이 띄워지거든요. 임대업체 번호, 대표님들한테 각각 부여된 번호가 있을 거예요. 100, 뭐 대표님들은 100을 쓰면 다 각각의 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TM박스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번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거래처 번호가 무엇이냐면 보면 이렇게 거래처 번호에 거래처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거래처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주셔서 아니면 모바일 다운 받으시게 되면 모바일 앱에서도 거래처 번호가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보시면 모바일에서는 화면에 이제 모바일 앱 거래처 보면은 거래처명 옆에 이렇게 거래처 번호 확인 가능하시고 PC 화면에서는 이렇게 거래처 번호가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래처 번호를 주시면 되고 확인 들어가서 넘어가게 되면 창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프린터를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하셔가지고 누르시면 여기서 프린터 IP를 아시면 IP를 넣어주시면 빠르게 설치된 프린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IP를 모르신다 하면은 자동 검색 눌러주시면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돼요. 그거 기다리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파란색 색상이 들어가면 추가 눌러주시면 들어갔죠. 더블 클릭하시면 잔량, 뭐 소모품 잔량이라던가 아니면 어, 사용량, 누적 사용량들이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신 거예요. 그냥 X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끄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저희 거래처 다시 들어오게 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거래처 관리 들어오셔서 아까 설치한 거래처 하시면 제가 만든 건 위에 겁니다. 아닌가? 아닌가? 보면
해당 옆에 메뉴가 소메뉴가 또 있어요. 거래처 안에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 밑에 프린터랑 장치라고 있어요. 모니터링이. 그 프린터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 안 넣었나? 까먹지? 실행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아, 안 들어갔네. 나 거래처 번호를 잘못 넣었나 보네. 거래처 번호를 잘못 넣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되면은 어, 당황하지 않고 장치 현황에 가시면 그 거래처 없음이라고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긁어서 넣어주시면 검색되거든요. 하셔서 거래처 연결 해주시면 이거 뒤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정상적으로 거래처 번호를 넣었으면 살리시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좀 헷갈리시죠? 화면이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아까 거래처 번호 정상적으로 넣게 되면은 지금 프린터에 오시면 이게 카운터 수집되는 걸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잔량 오는 거 방금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설치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이 프린터에 들어왔는지 확인까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거래처 번호를 잘못 넣을 수 있어 이제 갖다 붙이다 보면은 공백이 들어가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뒤로 공백이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타이핑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결이 해당 거래처로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거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거래처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뭐 어, 어, 번호를 잘못 넣었는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장치 현황이라고 보면은 이 거래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거래처 번호를 제대로 못 넣었거나 거래처 연결이 안 된 거래처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저희 에이전트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장치 번호라고 위에 상위가 있어요. 그럼 이거 긁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가지고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거래처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거래처 없음이라고 되는 거 누르게 되면 거래처 연결이라고 있어요. 그럼 해당 거래처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연결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막 그 프린터 중간에 뭐 교체가 됐는데 프로그램 다시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현장 가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시면 TIN은 틴텍CNC라고 있어요. 저희 회사 명이 틴텍CNC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TN박스 엠페이스 들어가시면 A라고 시작되는 파일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해해서 다시 실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시 새로 추가하셔야 되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를 다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르고 거래처를 잘못 입력을 했다 그러면 아까 된 것도 클릭을 하셔서 변경도 가능하시거든요. 클릭을 하셔서 거래처 변경도 여기 프린터 장치 현황 들어오셔서 다른 거래처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처 등록하고 계약서 등록하고 저희 이제 수집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안내를 좀 드렸고 그리고 다시 거래처 계약서로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계약서에다가 실제 모니터링 되는 모델 이렇게 두 개 검색이 됐는데 모니터링 된 모델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 계약서랑 모니터링 모델이랑 연결을 해주는 작업까지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뭐 어쩌다 한번 거래처도 사용하시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영업점 추가했잖아요. 본사는 마곡이고 지점은 구미예요. 만약에 AS를 등록을 할 때 모델을 선택을 하실 때 뭐 지점 선택을 가능하시거든요. 저 영등포점으로 했는데 영등포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주소도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제가 아까 영등포 지점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정신없어. 그래서 영등포점 누르시게 되면 따라오지. 지점 선택을 하게 되면 모델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고 주소도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접수하시게 되면은 이제 현장 기사님들이 AS 접수된 거 이제 확인하실 때 그 지정된 주소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좀 이해를 안 가셨다든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뭔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해가 안 가셨다든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능이 궁금하다든가 아니면 이외에 계약서를 적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던가 이런 것들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네.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갔다는 거. 방금 설명했을 때. 여기까지 그러면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고 추가로 고급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원래 고급정산 조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조금 안 드리는데 다 이해하셨는지 질문이 별로 없으셔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가로 계약서 입력할 때 고급 정산,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료 추가료를 이제 프린터 각각 이제 받는 것 외에도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계약서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고급 정산이라고 해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고급 정산 설정 이해해 주시고 누르게 되면 창이 넓어지죠. 묶음 정산이라는 게 있고 사용량 2월이라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계약하시는 거랑 다르게 조금 큰 거래처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처럼 이제 되는 계약이라고 인 것 같아요. 고객들을 보시면 묶음 정산이라고 하면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지금 원래는 원래는 한 프린터당 이제 기본료 추가로 받으시고 제공되는 매수가 뭐 흑백기라고 보실 때, 잉크젯을 볼 때 천장에 10원씩 받으셨어요, 원래. 각각 넘으시면 받으신 거죠. 근- 네, 각각 두 대를 천장 넘을 때마다 이제 각각 추가 요금을 청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묶음을 정산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 한해서 프린터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으면 두 대에 대한 요금도 묶어서 정산을 하고 사용 매수도 묶어가지고 어, 정산을 하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린터가 제공되는 매수가 1000장이에요. 근데 A라는 프린터는 매달 1100장씩 초과를 해요. 그리고 B라는 프린터도 동일한 프린터여서 어, 기본 제공되는 매수가 1000장인데 B 프린터는 800장밖에 못 써요. 그러면 A라는 프린터는 매달 초과 요금이 발생이 될 거고 B라는 프린터는 초과 요금이 발생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남은 것까지도 둘이 양쪽으로 크로스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업체들이 종종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기능을 추가한 건데 내가 이 두 프린터를 어, 기본 제공되는 매수도 합산을 하고 사용 매수도 합산을 하고 요금도 합산해서 정산하겠다는 기능이 묶음 정산 기능이에요. 그러면 사용으로 두시게 되면 두 대에 대한 요금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합산된 두 대에 대한 제공하는 매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2.2. 그리고 요금은 동일하게 10원이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느 쪽을 쓰던 간에 2,000매만 넘어갔을 때 나는 추가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기능이 묶음 정산 기능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정신이 없는데, 어,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묶음정산?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사용량 2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각각이에요. 밑에는 지금은 적용을 안 했지만, 두 개 다 기능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한 개만 기능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량 2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사용량 2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용량 2월이 기능이 한 가지지만 그 안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과 사용량 2월 기능이 있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추가료에 대한 정산을 매달 할 거냐 아니면 지정된 날에 정산을 할 거냐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할 때는 매달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정된 날에 추가 요금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정산하려는 달을 체크하는 달 이제 체크박스가 있고요. 보통 이제 3개월마다 하신다고 보시면 제가 3692로 예시로 체크를 하면 제가 어, 매달 추가 요금 청구를 하지 않고 이 3월, 6월, 9월, 12월에 추가 요금을 청구를 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어, 청, 정산하는 달이에요. 정산하는 달. 2월까지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한 거를 3월에 정산하겠다는 그거를 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월 계산 대상, 요거 조금 어려워요. 매달 제공되는 매수가 1000장이에요. 한 장이 돼야지 초과되는 거잖아요. 초과되는 것만 정산을 하겠다. 미달되는 것 없이 초과되는 것만 3월에 정산하겠다. 다시 말해서 1000장, 1000장, 아, 1100장, 1100장, 1100장 썼어요. 그거를 3월 달에 100장, 100장 초과했으니까 300장에 대한 초과된 금액을 어, 3월에 정산하겠다. 예. 예를 들어 900장 썼어요. 그럼 못 쓴 거죠? 1100장 썼어요. 1100장 썼어요. 그럼 200장만 초과된 금액만 3월에 정산하겠다는 게 초과 사용량이에요. 그리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은 초과된 금액도 있지만 미달된 사용량도 이월을 하겠다는 게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1월 달에 내가 1000장을 제공을 하지만 900장밖에 못 썼어. 그럼 100장이 남죠? 100장이 남은 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게 이월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달에는 1100장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초과되든 미달되든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2월이 되고 쓴 거에 대한 것 사용분에 대해서도 3월에도 2월이 돼요. 그럼 3월에서 만약에 토탈 3,300장을 3,000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정산을 하겠다는 게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이에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초과랑 그리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이해 가실까요? 이 옵션에 대해서 선택 옵션에 대해서 이거 어려운데 다 이해 가신 걸까요?
작성하시는 분이 있어서, 음.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옵션이 다른 거거든요. 초과는 천장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라면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은 3천장이에요. 정산되는 달까지. 그게 좀 더 이해가 가실까요? 만약에 1월 달에 어, 천장을 못 썼어요. 그러면 이 못 쓴 거에 대해서는 2월을 시키지 않는 게 초과 사용량이에요. 만약 이해 가셨나요? 그 1월에 내가 천장을 제공하잖아요. 한 달에 제공되는 비서 천장이잖아요. 내가 1월 달에 천장을 못 썼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추가 돈도 없고 미달 못 쓴 거에 대해서 2월을 시키지 않아요. 그게 초과 사용량이고 만약에 이게 1,100장을 썼어요. 그럼 100장이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번 달 정산하지 않는 거죠. 3월 달까지 갖고 와서 3월 달에 정산을 시키는 게 초과 사용량이고 미달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은 1월에 1,000장을 제공했는데 다 못 썼어요. 900장밖에 못 썼어요. 100장이라는 그 매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달 사용량을 2월을 해주는 거죠. 3월 달까지 정산할 때까지 그 토탈된 카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가셨을까요? 거기다 옵션을 이해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옵션을 하나 더 붙을게요. 이제 좀 더 어려워요. 이제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이라고 있어요. 여기 방금 이 내용에다가 옵션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내가 초과는 상관이 없는데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이제 설정한 거에만 이제 요 해당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3월이 됐는데도 내가 사용량을 다 못 썼어요. 예를 들어서 천장에는 3천장을 제공을 했는데 네, 2,800장밖에 제공을 안 했어, 사용을 안 했어요. 그 나머지 대에서 어, 200장이 남잖아요. 200장에 대해서 그거를 다음 달에까지 2월을 해줄지 안 할지 이제 어, 제공하는 값이 요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이에요. 만약에 내가 2,800장을 썼어요. 그럼 200장을 계속 2월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숫자 뭐 1이든 뭐 만 원이든 해당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2월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3월 달에 이 정산하려는 달에 어, 카운터 남은 사용량을 저 도달할 때까지 계속 2월을 하는 게 이제 금액을 넣어줘야지만 어, 계속 2월이 가능하고 숫자 0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 내가 아무리 이 3월 정산하는 시점에 2,800장밖에 못 썼다고 해도 남은 이 200장에 대한 카운터를 더 이상 2월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0원으로 뒀을 때요. 매출을 이제 정산을 해서 금액까지 생성을 해버린 거죠. 이거 이해 가셨나요?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데. 채팅이 어디 있지?
이해 가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산하는 3월달 369 12로 설정을 이제 했는데 3월달에 못 사용한 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이월을 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은 숫자를 소액이란 매출 이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월 시켜줄 수 있는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3월 달에까지만 어 2월에 시켜주고 만약에 못 사용한 분은 2월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영원으로 해가지고 이 정산되는 시점에다가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급 정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기초적인 거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다른 기능들은 워낙 많기는 한데 다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 거래처 등록하는 거랑 그다음에 계약서 등록하는 거 그리고 현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현장 설치 잘못 이제 등록된 거를 이제 거래처 변경하는 까지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초급은 교육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교육을 좀 할 거고 온라인 교육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이제 거래처 등록하면서 몰랐던 부분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게요. 매뉴얼 같은 것도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영상으로도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부분들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신가요? 질문을, 네, 네,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고,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저희 보면은, TM박스 보시면, 동영상 보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이제 고급정산이라는 교육을 좀 했었고, 자산관리에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 뭐, 잠깐 좀 이따 자산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부장님이나 그 외에 교육했던 것들 영상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거래처 등록부터 해서 매출 등록, 뭐, 계약서 등록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교육했던 것들도 다시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올라갈 거고. 다른 것도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매뉴얼도 있어요. 커뮤니티 보시면 FAQ라고 해가지고 이런 가이드 같은 검색하면서 볼 수 있는 메뉴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메뉴별로 된 메뉴도 있어요. 최근에 뭐 업데이트된 메뉴도 있기는 한데,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어요. 메뉴는 업데이트 됐는데, 매뉴얼이 안 따라온 게 있는데, 그래도 사용하는데 무리 없을 정도로 매뉴얼이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셔도 되시고, 뭔가 화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전 거랑 좀 크게 차이가 난다 하시면, 그 저희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새로 된 업데이트된 매뉴얼을 드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 상담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좀 전화 받는 그러니까 문의는 많은데 또 전화 받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채팅에다 남겨주시면 다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니까 저희 카카오 채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도 공유를 좀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보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 컨디션이 제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목이 해가 안 좋은데 링크 보내드려요. 이 카카오톡 저희 TM박스 카카오톡
채팅방이에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라던가 남겨주시면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던가 뭐 궁금한 것 뭐 답변 다 달아드리거든요. 여기다가 등록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래처명이랑 어 누군지 기재를 해 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 놓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저번 교육 때도 똑같이 이제 비슷한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궁금한 거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나도 도움이 많이 되고 다른 분들도 얻어가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하는 것은 좀 한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 첨부 파일을 채팅 채널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매뉴얼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첨부가 안 되네. 그러면 제가 그 최근에 추가된 메뉴로만 소개 정도를 조금 해드릴게요. 하고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거래처도 등록을 하실 거고 프린터도 등록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계약서도 등록을 하실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자산 관리라는 메뉴가 조금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어디에 있냐면 점표에 자산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좀 추가가 됐는데 장비들 이력 관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직원들보다 대표님들 조금 좋아할 만한 이제 메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자산을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님들 자산은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기가 자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이력들이 자동으로 이제 남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페오스 제록스 모델 337호라는 자산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나갔던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A업체, B업체, C업체에 나갔던 렌탈료들이 이력들이 쌓여가지고 이 프린터로 인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이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가능한 하고 그다음에 AS도 뭐 어느 업체가 나갔다 들어오고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3375라는 모달 안에 매출, 그다음에 AS 이력,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 AS 같은 게 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갔으면 메인 매출, 그러니까 판매건들인 거죠. 임대료, 렌탈료 제외한 또 구매되고 판매된 이 비용들 같은 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에 들어가는 손익 같은 거를 따질 수 있는 메뉴가 자산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어 뭐 이 구매해서 폐기할 때까지 얼마나 이익이 잘 어 발생이 됐는지 손해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메뉴들도 있으니 저희 영상에도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저번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 등록하고 뭐 자산 관리하는 메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동영상 보시면 이 상단에 지금 자산 관리는 교육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커뮤니티에도 온라인 교육이라는데 이 교육된 파일이 좀 올라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파일들도 지금 매뉴얼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에도 있어요. 안 보이. 여기 메뉴 활성화가 안 돼. 이거는 제가 활성화 다시 해드릴게요. FAQ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관련해서 아까 FAQ에서 관리에 대한 이제 매뉴얼도 보시고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가 서비스적인 저희 카카오 알림 같은 거 있으면 거래처들한테 거래 명세서라던가 아니면 그 미납 금액 같은 거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장 같은 거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부가 서비스 신청 원하시면은 채널에다가 아까 이 링크로 아까 보내드린 링크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접수 처리해 드릴 거고 금액이라던가 그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내생 공장에 어떻게 요거 나누셨죠? 예. 거기 삭제 혹시 해보셨죠? 안 되는 거 아니죠? 그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예, 그게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그거를 그러면 제가 4시 반까지 Q&A나 뭐 궁금한 거라던가 접수를 받고 오늘 교육을 조금 마무리를 조금 할게요. 그리고 좀 받고 싶은 교육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다음 교육할 때 저든 저희 부장님이든 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다음 교육 때, 그러니까 다음이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될 것 같은데 없으실까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요, 네. 궁금한 게?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되면은 조금 더 수정이 될 거예요. 뭐 원하는 뭐 원장 같은 개념도 좀 추가가 들어갈 거고, 조금 일부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기능들 뭐 지금 뭐 ERP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판매나 구매에 대한 그런 화면들이 개편이 될 거고, 내년에는 좀 더 판매나 유통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기능 개발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지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초기 사용자다 보니까, 어, 모니터링이라던가 거래처 기본 요금 잘 발생돼 있게 세팅을 잘 해주시면,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이제 구매, 판매 이런 것들도, 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 개발되는 거 진행상으로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그렇죠, 그렇죠. 원하시는 기능이라도 쓰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면 계속 저희는 이제 다른 타사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거 사항도 잘 적어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조금 해서 개선을 드릴 거고, 주변에도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꾸준하게 유지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주변에도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 드릴 거고, 매뉴얼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개발도 저희가 유심히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거의 2주 단위로 해서 거의 2, 3주 단위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들 그거는 어 제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매뉴얼이나 위치들도 조금씩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네. 옛날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옛날 메뉴도 그거는 모르시긴 하시겠지만 비교하고 앞으로 뭐 네, 나중에 또 이제 말씀하십시오. 들어오는 공지 사항들에서 잘 뭐 유심히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어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쓰셔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시스템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료가 아깝지 않게 이용을 하셨으면 기능이 진짜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진짜 거래처 등록하기 바쁘시고 현장 설치하기 바쁘시긴 하겠지만 어, 주 기능으로 이제 원하는 게 카운터 자동으로 수집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라던가 또 계산서라던가 CM에서 자동 출금되는 이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 일정 관리, 꼭 직원이 아니어도 내 일정 관리 이런 뭐랄까 걸쳐 나가야 되는 정기 일정 관리라던가 아니면 AS 관리, 택배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런 게 뭐 미납 계열 이런 것들이 다 위치적으로 다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 방문 안 하는 거래처들도 다 이런 게 확인이 되고 뭐 AS 가야 될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는 기능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관리해서 이렇게 어, 일- 오늘 방문할 지역들, 그 점검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기 점검이라던가 AS 차원에서 방문할 그런 것도 관리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보고서 같은 거 보시면서, 어, 내가 당월에 발생된 매출, 그다음에 수금액, 그다음에 미수금액, 그리고 월별로 얼마나 이익이 있었는지, 뭐 신규 계약에는 해지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보고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확인이 되시고 그 뭐 이렇게 미수나 장기 방문 이런 것들이 거래처 조회가 되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이제 거래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채권 채무에서 임대 매출이라던가, 그리고 그 구매, 판매 매출 이런 것들, 한눈에 조회가 돼서, 받아야 될 돈, 줘야 될 돈, 뭐, 상계 처리해야 될 돈, 이런 것들도 확인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아까 유료 서비스는 알림톡 같은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뭐 사용량 정산된 이력들도 이제 정산된 거 확인도 가능하고 소통으로도 입력도 가능하시고 내역들도 확인도 가능하시고 거래처별로도 매달 얼마나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한 기능도 있고 모니터링 현황은 당연히 가장 많이들 필요하시는 기능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거래처에다가 토너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토너, 그 거래처에 갖다 놓은 토너들 관리할 때 A라는 거래처에다가 지금 토너가 몇 개씩 갖다 놓은 거. 그리고 자동으로 차감되기도 하거든요. 저희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도 관리가 가능하고, 꼭 계약서 관리들, 굳이 뭐, 임대료 외에도 이제 그 외에 계약서들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거 관리도 가능하시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거래처 등록만 하는 거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을 했고, 유튜버의 이런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 영상들이 들어가져 있고, 설명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매뉴얼도 보시고, 그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더 질문 사항 없으신지 꼭 종료를 하겠습니다. 교육이. 네. 아, 오늘 조금 정신없이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 제대로 좀 두서없이 설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유튜브 강의 제 다른 강의들 참고해 주시고, 매뉴얼들도 봐주시고, 다음 강의 때 그 궁금한 사항도 더 많이 질문해 주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어, 오늘 교육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많이 등록해 보시고, 설치도 해 보시고, 다음, 다음 스텝 나가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